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의 막막함을 해결해드리는 강사 정재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2027학년도 시험을 준비하는 선생님들에게 어떻게 하면 합격에 더 가까워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영상의 목차부터 좀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는 제 소개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단기간 수석 합격의 핵심, 이제 이 부분은 제가 강사 소개를 하면서 나올 내용이긴 한데 일단은 목차부터 한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러한 과정에서 인강이 꼭 필요할까?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짚고 넘어가고, 저 파트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합격을 위해서 인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인강이 필요한 선생님들이 존재한다. 그런데 내가 지금 인강이 필요한 상황인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인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애매한 위치에 있으시다면은 그 위치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올바른지 제가 기준점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신 선생님들은 이제 4번 인강과 함께하는 학습 시스템, 저는 어떤 식으로 강의 계획을 하고 있고 이 강의와 더불어서 여러분들 개인 공부는 또 어떤 식으로 하시면 좋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합격하기 위해서 합격자의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하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강사 소개부터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제 08학번으로 한국교원대학교 지구과학 교육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이제 요거 매년 합격 설명회 할 때마다 이 부분은 설명을 할까 말까 항상 좀 조심스럽긴 한데 여러분의 동기부여 측면에서는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또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제가 요거 08학번 한국교원대학교 지구과학 교육과 입학을 할 때 바로 합격을 한 게 아니고 예비번호 6번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6번이 마지막 합격자 번호였던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문 닫고 들어온 거예요. 그럼 이게 의미하는 게 여기다가 뭐 별 의미 부여를 안 하면 상관없겠지만은 저는 여기에다가 내가 들어올 때 학교를 꼴찌로 들어왔구나. 그때 그 당시 20살 때는 그 생각이 좀 강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좀 부끄러워하고 좀 차라리 숨기면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 철없던 저는 이 문 닫고 들어왔다는 이 합격했다는 기쁨이 더 커가지고 그때 이제 입학하기 전에 커뮤니티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이제 뭐 제가 뭐 예비번호 6번인데 제가 문 닫고 들어왔어요. 뭐 너무 기분 좋아요. 뭐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글을 쓴 거죠. 이게 뭐 지금 생각하면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여러분들이 또 20살 때 그 실수 많이 하고 천방지축인 그런 시기를 또 떠올려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 또 이해가 되는 일도 아닌가 생각을 해보지만 생각하면 할수록 자꾸 부끄러워지는 과거이긴 합니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예비번호 6번이라고 떠들고 다니는 바람에 같이 입학한 동기들 사이에서는 꼴찌라는 인식이 자리를 잡아버린 거죠. 근데 그거는 뭐 그 동기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제 스스로 떠벌리고 다닌 거니까 뭐 그걸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아무튼 얘기가 조금 딴 데로 살 것 같아가지고 방향을 다시 한번 좀 잡아보면 그렇게 제가 입학하면서부터 꼴찌라는 인식을 받고 시작을 하는 바람에 과 내에서 약간 은근하게 무시받는 느낌을 받으면서 대학 시절을 보냈고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저는 지구과학 쪽이랑은 자꾸 거리를 두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대학교 수업도 제대로 안 듣고 공부 말고 다른 거에 더 집중을 하고 더 나아가서 교사가 되지 말아야겠다. 나는 다른 일을 해봐야겠다. 이런 식으로까지 뻗쳐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방황의 시간을 길게 보내다가 보통은 이제 군대 갔다 와가지고 정신을 차리는데 저는 또 이제 ROTC를 가가지고 군대 가서 정신을 차릴 기회도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학부 4년 보내고 ROTC 갔다가 전역을 하고 돌아오니까 그때가 14년 이제 6월, 7월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현실 감각이 돌아와가지고 그래도 밥 벌어먹고 살려면 뭐라도 해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진로를 정하게 되는데 그동안 대학교 생활은 성실하게 보내지 못했고 지구과학에는 막연한 이런 거부감들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지구과학 임용을 선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역하고 처음에는 다른 길을 좀 찾아보고 또 그쪽을 준비하다가 뭔가 하면 할수록 이거는 아닌데라는 생각이 끝까지 따라오다가 15년도 말 정도 돼가지고 마음 정리도 하고 미래에 대해서 좀 생각을 깊게 해보자라는 생각에 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절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생각하고 그동안 내가 살아온 인생들 쭉 돌아보면서 생각의 결론을 내린 게 그래도 지구과학 교육과에 입학을 해가지고 그때 내가 입학을 할 때는 분명히 지구과학이 좋아가지고 입학을 했었는데 사소하다면 사소한 그런 실수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구과학하고 멀어지게 됐네? 그러면은 이대로 더 멀어지는 게 아니라 차라리 다시 한번 바로잡아 보자. 이런 마음을 먹고 절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절에서 내려와 가지고 "제대로 시험 한번 준비해 보자."라고 했던 게 이제 16년도 되는 거죠. 근데 이때 16년도의 상황을 생각을 해 보자면은 학부 생활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지구과학 원투 내용은 이미 까먹었고 거기에다가 군대까지 다녀왔으니 정말 제대로 백지 상태였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끄럽지만 앞에서 저런 얘기들을 조금 길게 했던 게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선생님들 중에서도 분명히 다양한 상황들이 존재하고 모든 선생님들이 학부 때 4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차근차근 시험 공부도 열심히 하고 전공서도 이미 어느 정도 회독을 해 놨고 그런 상태에서 공부하려고 시작하는 1 년의 시작이 아닐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제가 설명해 드린 요런 상황들이 정말 다양한 선생님들의 상황 속 중에서 최악은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분명히 좋은 상황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시작한 저도 1년 만에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었다. 그리고 그때의 경험과 뭔가 깨달음을 바탕으로 지금 요렇게 제가 생각지도 못한 임용 강사 일을 또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다 한 가지 더해 가지고 여기까지 얘기를 드리던 선생님들이 "아 그거는 너가 머리가 좋아서 그런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요 08 학년도에 제가 꼴찌로 들어갔어요. 이거는 또 마찬가지로 머리가 또 뭐 엄청나게 좋아 가지고 공부에 재능이 있었다. 그렇게 말하기도 또 어려운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시작이 이렇게 좋지 않고 약간 열악한 상황, 이 상황에서 제가 전략을 잘 세웠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전략은 저한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시험의 본질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공부를 시작을 하지만 시험의 본질을 깨달으려고 하는 노력은 하지 않고 막연하게 그냥 천천서 바로 읽기 시작한다던가 공부하는 행위에만 집중을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시간을 보내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랑 뭐 인강을 듣고 1 년을 꼭 함께 하지 않으시더라도 이 영상을 보시면서 '아 이런 게 좀 시험의 본질에 가까운 공부 방법이구나. 이 방법으로 한번 공부를 해 봐야겠다.' 요런 생각을 해 보실 수만 있다면은 이 영상의 목적은 달성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뒤쪽에서 이제 어떻게 1년 만에 이렇게 백지 상태에서 수석 합격이라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게 됐는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뒤쪽에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사 소개 다음 단계가 이제 17 학년도 충북 중등교사 수석 임용 요 단계로 들어가게 되고요. 요렇게 전교사가 된 후에 교사 생활을 하다가 19년도인가 20년도부터 이제 코로나가 터지죠. 그래서 이때 코로나가 터지면서 학교들도 뭐 못 나가고 원격으로 전환되고 한창 그럴 시기죠. 그리고 그 시기에 맞춰 가지고 학생들이 공부를 너무 안 하니까 우리가 직접 만날 순 없지만 뭔가 학생들도 재밌게 볼 수 있을 만한 좀 짧고 재밌는 영상을 만들어 보자. 그런 식으로 이제 과학 수업과 관련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게 됩니다. 요거 유튜브 채널 이름이 과학친구 재준쌤이고 지금은 바빠 가지고 영상을 못 올린 지가 거의 1 년이 넘어가는데 그래도 그 시험 준비하는 내용은 변하지가 않으니까 학생분들이 꾸준히 봐 주시고 구독도 눌러 주셔 가지고 구독자가 지금 한 7만 정도 좀 넘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 유튜브를 바라보면서 영상이 한 50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보다 적은 영상으로 과학 수업이라고 하는 이런 희소한 주제를 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다는 거는 '아 뭔가 내가 설명하고 가르치는데 일정 부분 재능이 있나 보구나.' 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학생들하고 행복하게 교사 생활을 하다가 이제 17 년도에 임용돼 가지고 이제 17, 18, 19, 20, 21, 22, 23 까지 해 가지고 교사 생활을 이제 6 에서 7년 정도 했고 신기하게 요 6년 동안 중학교 1 학년부터 고등학교 3 학년까지 골고루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다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6 년이 지나고 났을 때 '아 내가 중학교 1 학년부터 고등학교 3 학년까지 다 경험을 해 보고 유튜브를 통해서 뭔가 내가 강의에 대해서 남들보다 쪼끔 더 잘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 요런 생각들이 막 겹쳐지면서 '그러면은 요거를 학교 밖에서도 한번 활용을 해 볼까?' 이 생각까지 뻗쳐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제 기본 가치관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자.' 요게 기본 가치관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내가 강의하고 설명하는 거에 자신이 있다. 그러면은 이 강의와 설명을 어느 영역에 쏟아부으면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을 할까? 또는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어디일까? 이런 생각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문득 생각이 들었던 게 내가 예전에 공부하던 지구과학 임용판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은 정확하게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지구과학 임용판으로 들어오시는 강사분들도 많이 없고 또 들어오셨다고 하더라도 금방 나가셔요.
이게 뭐 지구과학이 여러 과목이 조금 융합된 느낌의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 과목을 전문적으로 다 가르치기 어려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수강생 그 풀 자체가 적어서 그런 건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항상 지구과학은 인강시장이 척박한 느낌을 받아왔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던 와중에 이제 요거 희소 샘플러스 여기에서 이제 연락을 주셔가지고 그러면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그런 방향이랑 이렇게 제안해 주신 방향이랑 잘 결이 맞을 것 같다, 요런 생각에 이제 24년도부터 강의를 시작을 해서 24, 25, 이제 26년 되는 거니까 3년 차가 된 이제 강사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뭐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24년 첫 해 때는 제가 좀 많이 힘들었어요. 여러분들한테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마음만 너무 앞서가지고 몸을 안 아끼고 그냥 막 갈아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을 해보면은 일주일에 밤새는 게 한 두세 번 되고, 한 번 밤샐 때 그러니까 이틀 안 잔 적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강의 자료 준비하고 내가 생각하는 그 퀄리티의 강의를 만들기 위해서 전공책들도 다 뒤져가지고 강의 자료 만들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첫 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게 되고, 선생님들이 어떤 강의를 좋아할까, 어떤 스타일의 강의 자료를 좋아하나, 그런 것들도 조금 불분명하기 때문에 처음엔 이 방향으로 시작했다가 선생님들이 이 방향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그 방향으로 수정해가지고 강의 자료 다시 또 만들고 수집하고, 그런 시행착오들을 시간을 갈고 체력을 갈고 에너지를 갈아 넣으면서 하다 보니까 뭐 중반쯤에 몸이 좀 망가지고 정신적으로도 피폐해지고, 그래서 첫 해가 굉장히 좀 힘든 한 해를 보냈었는데, 그렇게 고생을 해놓고 나니까 이제 25년 2년차 때는 그나마 좀 수월하게 뭐 건강 때문에 휴강을 한 적이 한 번 있지만, 그것도 금세 다 회복을 해가지고 강의 커리큘럼에서는 한 번도 밀린 적이 없이 잘 끝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년 차가 된 만큼 그 전에 있었던 불안정성 또는 뭐 건강 이슈, 그런 것들과는 이제 많이 멀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적이면서 자료의 퀄리티는 계속 올라가니까 올해 만약에 강의를 수강하시게 된다면은 그런 부분에서는 전혀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그런 말씀을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제가 어떤 식으로 시간을 보내왔었고, 그 시간 속에서 반짝반짝 빛나던 순간들이 있었고, 그 빛나던 순간들에 얻었던 깨달음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릴 차례거든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부터 단기간 수석 합격의 핵심, 요거랑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기간 수석 합격의 핵심이라고 한다면은 첫 번째, 임용지구과학 시험의 특징을 파악을 하고, 그 다음 파악한 시험의 본질에 가깝게 공부하기, 그리고 마지막 공부한 내용을 끊임없이 인출하는 연습하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반적인 용어들로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렇다면 임용지구과학 시험의 특징은 뭘까? 첫 번째, 아무도 모르는 시험 범위. 이거는 이제 공부하는 우리 입장에서 가장 힘들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인데, 임용지구과학이라는 이런 시험은 있지만 이 시험 범위가 어딘지를 알려주질 않아요. 알려주지 않는다기보다는 정해져 있지 않는 거죠. 그러면은 이 정해져 있지 않은 시험 범위를 앞에 놓고서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막막해지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첫 번째로 많이 접하시는 순서가 이 임용에 참고하는 도서들을 공부함으로써 임용시험을 포괄적으로 준비하는 방식을 많이들 택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뭐 임용에 참고하는 도서 목록 해가지고 공통적으로는 뭐 지구과학 1, 2, 심화 교과서, 개론서, 교육과정 해설서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과목별로 봤을 때는 과교론, 그리고 지질학, 그 다음 대기과학, 그 다음 지구물리학, 다음으로 해양학, 천문학, 이런 식으로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은 임용 문제에서 요 책들을 참고를 하고 이 책에서 임용 문제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요 책들을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정독을 하고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전부 다 정리하고 정리한 내용들 기억해가지고 문제에 나오면 적용할 수 있게끔 자꾸자꾸 연습하고,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면은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가장 완벽한 방법이 되겠지만, 지금 한눈에 보시기에도 요 지금 적혀져 있는 이 모든 책들을 다 공부하고 정독해가지고 단권화시키고 단권화된 거 공부하고 이런 것들이 말이 안 되거든요. 물론 엄청나게 공부 재능이 뛰어나가지고 특출난 학습 성과를 보이는 일부의 선생님들은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일반적인 선생님들은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임용에 참고된 도서들을 전부 다 보는 방법이 옳지 않겠다는 건 알겠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줘야 할까? 이제 그 부분을 또 고민을 해야 되는데, 2번 보시면은 출제자에 따라 달라지는 출제 경향. 이거는 다른 과목도 뭐 제가 분석을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이 임용 지구과학은 이 경향이 특히나 뚜렷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수님이 들어가냐에 따라 가지고 그동안의 출제 기조와 상관없이 갑자기 이런 경향의 문제가 나와 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의 기출 문제를 바탕으로 '아 이 정도가 임용 범위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어떤 교수님이 "이 책에 이 내용 있잖아. 그러니까 나 이 문제 낼래." 해 버리면은 갑자기 또 이 영역에서 문제가 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은 뭐 역학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식을 열심히 주목해서 봤었는데 갑자기 이번에 들어간 교수님은 역학적인 내용을 주로 하지 않고 고등학교 내용 중심으로 낸다든가 이런 식으로 출제를 어떻게 예상할 수 있는 그 방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출제 교수가 누가 들어갈지를 아예 모르니까.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공부해야 합격에 가까워질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해보자면은 결국에 임용 출제에 들어가는 교수님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내고 싶은 것들만 골라가지고 전부 다 지엽적인 내용으로 채울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은 그 마음대로 출제하는 교수님들이 고려하는 한 가지가 뭘까? 그걸 생각을 해보자면은 바로 기출 문제입니다. 그래서 과거 기출에 이런 내용을 냈기 때문에 나는 이런 내용을 변형해서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 봐야지. 요게 기본이고 여기에다가 그래도 나는 내고 싶은 거 이거 한 방울 두 방울 떨어뜨려 가지고 적은 배점은 이런 식으로 낼 거야. 요게 출제위원 교수님들이 하는 기본적인 생각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생각들을 꼼꼼히 뜯어 가지고 해체를 해 보니까 전공 80점 중에서 미기출 배점은 10점에 해당하더라. 그럼 우리는 지금 지구과학 임용 역사상 100점이 나온 적 한 번도 없거든요. 그 이야기는 이 시험은 100점을 요구하는 시험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미기출 배점 10점을 설사 놓치더라도 80점 중에서 70점 얻는다? 게다가 거기다가 이제 교육학 점수까지 추가가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고득점이고 웬만하면 거기에서 수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가 임용에 참고할 만한 도서들 전부 다 보는 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비현실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출제위원 교수님들이 고려하는 단 한 가지 기출 문제를 기반으로 공부를 해야 한다. 요게 기출 기반 공부법의 핵심이자 본질입니다. 여기까지 내용이 좀 공감이 되신다면 참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요거 3번 전공 80점 중에서 미기출 배점 10점이라고 하는 요 부분을 조금 자세하게 한번 볼게요. 먼저 전공 80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험에 대해서 지금 이해가 전혀 없으신 선생님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시험은 1교시, 2교시, 3교시로 구성이 되어 있고 1교시 60분 동안 교육과학 한 문항 20점짜리를 논술형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 2교시, 3교시 전공 A, B 합쳐가지고 23문항 보고 총 합점은 80점입니다. 그리고 단답형, 서술형, 배점, 그리고 개수가 이런 식이 된다는 것들 한번 봐주시고 그 다음 전공 A랑 B는 뭐 난이도별로 구분한 것이 아니라 전공 23문제 180분을 한 번에 다 보긴 너무 힘드니까 잠깐 끊어가는 거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뭐 전공 A는 쉽고 전공 B는 어렵다 그런 난이도로 구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을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다음 페이지부터 2021학년도부터 2026학년도까지 전공 80점 배점이 과목별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걸 한번 분석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2021학년도부터 26학년도까지 과교로는 항상 24점으로 고정이에요. 그래서 4점짜리 6개의 문제가 나온다. 그 부분을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리고 또 가장 밑에 있는 회색깔 천문으로 배정되어 있는 16점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게 16점 여기서 16점은 2점짜리 기입형 2개 4점짜리 서술형 3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가지고 16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연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것들이 고체지구랑 유체지구고 고체에는 지질학과 지구 물리학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체에는 대기랑 해양이 들어있고 얘네들이 이제 연이 지날 때마다 조금씩 변동을 보이는데 2021학년도부터 보면은 고체 20, 유체 20, 그 다음은 고체 22, 유체 18, 그리고 그 다음은 20, 20, 22, 18, 20, 20 이런 식으로 경년마다 점수 배점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자료를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당연하게도 21년도, 3년도, 5년도 이런 식으로 같은 배점을 보였다면은 짝수에 해당하는 2026학년도에는 2024년도랑 비슷하게 배점이 나오겠거니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생각이 맞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고체지구 20점, 유체지구 20점, 대기해양 10점, 지질 14, 지구물리 6점 이런 식으로 배점이 나왔고요. 이런 식으로 흘러갔다는 거는 아마 내년에도 이런 배점이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동안의 경련 경향성이 지금 깨졌기 때문에 27학년도는 고정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요거에 맞게끔 공부 전략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2027학년도는 아마 고체 20, 유체 20
이 안에 뭐 대기, 해양, 지질, 지구 물리의 배점은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은 대략적인 큰 틀은 요대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80점 중에서 미기출 배점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A형, B형 다 해가지고 요런 개념들이 미기출로 나왔어요. 그리고 얘네들 배점을 다 합쳐보니까 80점 중에서 10점이 나오더라. 이런 내용들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뒤쪽에서 이런 미기출들은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갑작스럽게 출제 범위에서 벗어난 개념들을 대처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어떤 강의에 대한 계획이나 여러분들 공부 계획 그런 이야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돌아와서 임용지구과학 시험이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고 출제위원들이 하나 고려한다는 거 기출 문제다. 그래서 작년도 문제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그동안의 기출로 파악한 임용 시험 범위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는 배점이 10점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인 방향의 틀은 기출 기반으로 잡아야 된다. 앞에 내용을 정리하면 요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파악한 시험의 본질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공부에 적용을 시키면 될까 생각을 해보면은 실제 제가 16년에 공부했던 그 내용들을 떠올려 봤을 때 지금 화면에 보이는 요런 것들을 끊임없이 반복을 했더니 좋은 결과가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에 인강이라고 하는 포인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했었던 가장 효과적이고 시험의 본질에 가까운 그 공부 방법을 지원해 드리기 위해서 인강을 촬영을 해요. 근데 만약에 요런 작업들을 여러분 스스로 하실 수 있다면 인강이라고 하는 도구는 굳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뒤쪽에 인강이 필요할까 아닐까? 그 파트에서 좀 더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기출 기반 공부법 자세하게 소개를 드리면은 첫 번째, 기출에 등장하는 용어 기반 꼬리 물기 학습. 요거는 우리가 이제 92년도부터 26학년도까지 35개년에 해당되는 시험들의 모든 용어들을 다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 시험장 가가지고 시험 보면서 느낀 게 이 임용 시험을 만드는 재료가 되는 용어들, 요거들은 정말 계속 쓰이고 또 쓰이는구나. 그래서 이 1번 기출에 등장하는 용어 기반 꼬리물기 학습을 제대로 하고 그 내용들을 내가 잘 소화해가지고 숙지한다면은 내년도에 보게 될 2027학년도 시험에서도 내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용어들로 구성된 문제들이 쫙 나오니까 시험 문제를 읽을 때 막힘이 없고 출제자가 의도한 바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게 어떤 특정 개념을 우리가 공부를 해가지고 시험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그 포인트를 찾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 전반에 사용되는 용어 풀들을 다 학습을 해가지고 시험 문제를 풀 때 막힘없이 읽고 이해하고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연습을 하는 게 요 1번 단계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이번에 2026학년도 임용 기출 해설 이제 영상을 찍었는데 거기에서 실제 강의에서 하는 것처럼 자료를 다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만약에 요거 1번 어떻게 하는지 감이 안 온다. 그런 분들은 지금 유튜브에도 임용 기출 해설 올라가 있으니까 그 부분 보시면은 요런 문제가 있는데 요 문제에서 요 단어 모르겠다 찾아가가지고 정리하고 이 정리한 거에서 정의 특징 이 중에서 모르는 단어 있으면은 또 찾아가고 그런 식으로 꼬리 물기로 계속 공부하는 과정이 담겨 있으니까 그 영상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기출 연관 개념으로 시험 범위 윤곽을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92학년도부터 26학년도까지 35개년에 대해 가지고 모든 용어들 공부하고 문제풀이 도구들 다 학습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35개년 동안 이런 개념들을 다뤘고 이런 개념 이상으로는 잘 안 나오는구나. 요런 임용 범위에 대한 감이 생기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이 가상의 임용 시험 범위 안에 있는 요 각각의 개념들, 요 개념들을 잘 구조화 시켜 가지고 여러분의 머릿속에 잘 정리를 해 두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정리를 해 뒀다가 출제자가 이 개념에서 이 문제풀이 도구를 요구한다. 그럼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는 그 한 칸의 개념을 꺼내 가지고 적절하게 적용을 시키면은 그 문제를 맞출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윤곽을 확인하고 그다음 3번 기출 변형 문제 제작을 통해 출제 구조를 파악한다. 요거는 조금 부가적인 부분이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제가 이제 올해 시험을 풀고 작년 시험 문제도 시험장에서 풀면서 그때마다 드는 생각인데 저는 문제풀이 능력이 그래도 좀 있는 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개념이나 문제풀이 도구 이런 것들을 내가 숙지하는 것만으로도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었는데 이제 제 강의를 수강해 주시는 선생님들과 여러 가지 질의응답도 하고 고민이 있으면 상담도 진행하고 그런 식으로 한단 말이죠. 그랬을 때 분명히 내가 이 개념을 알고 있는데 문제에 적용하는 게 잘 안 된다라고 요청하시는 선생님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거는 단순하게 문제를 많이 푼다고 해 가지고 해결될 것 같다는 생각은 또 안 들고, 그래서 한 차원 더 나아가서 이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개념하고 이 문제풀이 도구를 가지고 문제를 만드는 경험을 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문제풀이 도구랑 이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려면은 이런 조건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네? 그리고 이런 조건하고 이런 그림하고 자료를 가지고 문제를 만들 때 또 너무 대놓고 만들면은 문제가 너무 쉬워지니까 이거는 한 단계 숨기기 위해서 이 개념 말고 다른 표현을 쓴 다음에 이 개념은 떠올릴 수 있게끔 만들자. 요런 생각들이죠. 이렇게 출제자의 마음으로 문제를 만드는 연습을 자꾸자꾸 하다 보면은 출제자가 만든 문제를 봤을 때 이런 표현이 있고 이런 조건이 있고 이런 자료가 있네? 굳이 이걸 왜 썼을까? 우리가 구하고 싶은 목표는 이건데 그러려면 이게 필요한데 이게 없네? 그럼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문제 자료에 나와 있는 이 재료를 바탕으로 내가 알고 있는 문제풀이 도구 요거를 활용해 가지고 새로운 재료를 만들어 내고 이게 있으면 문제가 풀리는구나. 이런 식의 사고 과정이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이 기출 변형 문제를 만드는 행위, 요것들도 같이 한번 좀 병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런 내용에 좀 공감을 하신다면은 제가 이제 카페를 이용해 가지고 요런 스터디들도 모집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들도 참여를 한번 해 보시면은 생각지 못하게 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 우리가 기출 기반으로 공부를 한다고 해서 기출만 보는 것도 답이 될 수 있지만 거기에다가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임용 범위라고 생각했던 그 윤곽에서 벗어난 개념들, 걔네들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고민으로 작년 커리큘럼하고 올해 커리큘럼에서 좀 달라진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물론 방향 기본적인 거는 기출 기반으로 가지만 이 미기출도 대비할 수 있도록 전공서 회독도 같이 병행하는 느낌으로 가려고 해요. 근데 요것도 강의에 담으면 강의가 너무 많아지니까 요거는 개인적으로 진행을 하시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고, 모르는 게 있으면은 Q&A를 통해서 뚫어드리는 그런 느낌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4번 보면은 먼저 기출 기반으로 학습을 해서 이해를 하고 임용 범위를, 그러고 나서 필독서를 읽게 되면은 이거는 35개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온 개념인데 뭔가 나올 법한 자료네? 하면 조금 더 눈여겨보는 거고, 또 어떤 개념은 임용에서 한 번도 다뤄지지 않았고 수식 너무 복잡하게 생겼어요. 그러면서 보는데 물론 이해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은 이게 만약에 도저히 안 돼요. 그러면은 그래, 임용에서 이 정도까지 복잡성을 요구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해서 넘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임용에 언급이 되고 연관이 돼 있는 개념이라면은 그 개념이 아무리 어렵고 복잡해 보이더라도 그 개념은 반드시 이해를 하고 넘어간다. 이런 식으로 기준을 잡으면서 필독서 회독을 하게다 보면은 필독서 회독을 하면서도 힘이 좀 덜 빠져요. 왜냐면 이 임용에 대한 이해가 없는 채로 필독서를 보게 되면은 모든 내용이 다 중요해 보이고 중요도 판별이 안 되다 보니까 모든 내용을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다 써가지고 집중해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은 금방 지치게 되고 금방 포기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건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 기출 기반으로 학습을 해가지고 이 과목에서 이 내용들이 중요하고 임용에서 많이 언급되고 출제도 많이 관심을 받았어, 그런 내용을 볼 때랑 35년 동안 한 번도 주목받지 않았던 개념, 그 개념을 공부할 때의 마음가짐은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근데 마음가짐이 다르더라도 그 내용을 한 번이라도 눈여겨봤을 때랑 아예 보지 않았을 때랑은 또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요 4번을 추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강의와 전공서 회독을 병행할 수 있을지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는 뒤쪽에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런 식으로 기출 기반 공부를 좀 진행을 해 볼 거고, 그리고 이제 공부한 내용을 끊임없이 인출하는 연습을 할 건데 제가 이제 인출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할 겁니다. 인출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쉬운 거는 백지 인출 학습법입니다. 요거는 이제 뭐 강의를 통해서든 강의를 듣지 않던 꼬리물기 학습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개념들을 수집을 할 거란 말이죠. 근데 걔네들을 수집을 해놓고 그냥 한번 보고 넘어가는 거는 마치 길 가다가 전단지 잠깐 받아가지고 한번 읽어보고 버린 거랑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수집한 개념들을 버리지 않으려면은 잘 정리를 해둬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잘 정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개념도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개념들을 체계화해서 구조화를 시키고 이 구조화한 개념도로 반복 인출 연습한다. 그래서 강의를 들으시면은 개념 수집하는 거 내가 막 여러 가지 전공서들을 찾아보지 않아도 되고 그 과정을 제가 미리 다 해놔가지고 수집된 자료들을 소개하고 설명하는 시간까지 가지는 거죠.
그리고 그 수집한 개념도 따로 정리할 필요 없이 제가 개념도로 만들어 드립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시간과 에너지도 또 절약할 수 있는 것이고, 근데 나는 인강이 아니라 내 스스로 해도 된다, 그런 분들은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조화한 개념도 반복 인출 연습하는 건데, 요거는 최대한 강의를 듣고 얼마 안 됐을 때 그때 바로바로 좀 복습을 진행해 주시면은 훨씬 더 기억에 오래 남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매 강의마다 요거는 복습 포인트라고 해 가지고 복습할 수 있는 이런 양식들을 제공을 해 드릴 거예요. 그거를 보시고 강의 끝나고 10분 안에 고것들을 채워보는 연습을 해 보시면은 훨씬 더 강의가 오래오래 남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백지인출을 좀 강조하는 게, 저는 예전에 공부할 때 이 개념도를 만들어 놓고 개념도를 통째로 그냥 다 외워 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요거 아래에 어떤 개념들이 들어 있고, 요거 안에 정의는 뭐였고, 특징은 뭐였고, 과정은 뭐였고, 물론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우는 것이 아니고 그 중요한 키워드들 위주로. 그래서 지금도 생각나는 게, 왜 달력 중에서 굉장히 이렇게 길이가 긴 달력들 있잖아요. 그 달력들 중에 뒷면이 백지로 된 거 찾아가지고 거기에다가 개념도 처음부터 끝까지 쫙 다 써보는 거, 그거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수험생활의 낙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도 공부를 좀 제대로 하고 있구나, 앞에서 공부한 개념들 놓치지 않고 잘 붙잡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때 이 전반적인 개념도 뚝뚝 끊어가지고 하나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개념의 가지가 이런 식으로 뻗쳐나가가지고 요 개념들은 요런 거랑 연관이 돼 있구나, 그런 것까지 한눈에 볼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개념도를 활용해서 백지 인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게끔 백지 인출 자료도 제공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 바탕으로 이제 인강이 필요한가,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자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는 다 말씀을 드렸죠. 기출문제를 기반으로 꼬리물기 학습을 하고, 그렇게 수집한 개념들 모아가지고 개념도 만들고, 또는 단권화하고, 그 단권화한 내용들 자꾸자꾸 습득하고 밖으로 끄집어내는 인출하는 연습하고, 그 과정이 어느 정도 원활하게 된다, 그럼 이제 기출 변형 문제 만들어 보는 거, 그리고 그것까지 하면서 전공서 회독을 병행을 하는데, 요거 회독하는 순간은 기출 문제 한 바퀴를 돌리고 난 다음에 전공서 회독을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린다, 그런 식으로 강조를 해드린 그 공부법을 떠올려 보면서 그거를 할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가 내가 지금 충분한 상황이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나는 올인 재수야, 그러면은 충분히 해볼 만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초수고 교생 실습도 가야 되고, 뭐 예를 들어 학점도 많이 들어야 되고, 또는 뭐 일병행 기간제 시간 강사 해가지고 시간과 에너지가 부족한 상황이고, 또 그것도 아니라면은 뭐 육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육아하면서 애들 케어하면서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이 정말 한정돼 있다, 그런 상황이라면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 시험의 본질에 가까운 공부법, 그런 거를 온전하게 하기가 어렵거든요. 왜냐면은 기출문제 그 한 단어 그런 것들 다 찾아가지고 전공서 다 뒤져봐야 되고, 뒤져가지고 그 내용 뽑아가지고 정리하고, 또 정리한 내용들 모아가지고 개념도 만들고, 그 행위 자체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시간과 에너지가 한정적이고 조금 더 효율성을 추구하고 그 공부하는 과정에서 전문성을 챙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인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와가지고 강의를 하는 것도 그런 선생님들을 상상하면서 제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시간과 에너지 충분하고 애초에 가지고 있는 지적 능력이 뛰어나가지고 인강이 필요 없는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또 그것도 애매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존재인가를 되돌아볼 수 있는 문구들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의 학습 능력을 확인해 볼 건데, 먼저 뭐 암석학개론, 천천서, 알기 쉬운 지구 물리학, 운명기상학, 뭐 그런 필독서들 있죠. 그런 필독서들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서 쭉쭉 읽어 나갈 수 있다, 요거를 언급을 하는 거는, 필독서라고 적혀져 있는 책들이 친절하게 적혀져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논리 구조가 중간중간 생략돼 있고 불친절한 그런 문장들을 보고서 잘 이해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어려운 개념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사고력이 높으신지,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습득한 개념을 구조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이것도 중요한데 계획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는 끈기와 인내심을 가지고 있는지. 왜냐하면 이제 인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진도가 있고 그 진도에 맞게끔 자꾸자꾸 흘러가다 보니까, 그거에 맞춰 따라가다 보면은 내가 끈기와 인내심이 좀 부족하더라도 그래 인강만 어떻게든 듣자, 이것만 따라와도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한 말씀을 드려본 거고,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학습 방향을 스스로 점검하고 판단할 수 있는 메타인지, 이제 아무래도 좀 혼자 공부하거나 아니면 비슷한 상황에 친구들이 모여서 스터디를 하거나 그랬을 때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가 수험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자의 길로 가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파고 파고 파다 보니까
이 개념에 대해서 너무 깊게 들어가거나 또는 뭐 임용에서 35년 동안 한 번도 이제 언급되지 않았던 그런 개념인데 책에 써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쓴다거나, 그래서 항상 이제 나침반을 놓고 시험이라고 하는 저 결과문, 저 관문을 향하는 방향을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냥 그 공부 자체, 용어 자체에만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갔을 때 방향을 꺾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것들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요 화면을 보시면서 나는 시간과 에너지도 충분하고 여기에 적혀져 있는 내용들 어느 정도 능력을 숙지하고 있어. 만약에 그렇게 생각이 드신다면은 인강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인 거고요. 인강 없이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화면을 보고서 어떤 일정 부분의 능력을 내가 보유하고 있지 않고 시간과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느끼신다면은 저랑 함께 했을 때 정말 좋은 결과 따라올 수 있게끔 제가 잘 지도를 해 드릴 테니까요. 저 한번 믿어보시고 인강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인강을 함께 하기로 선생님들이 마음을 먹었다면은 이런 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체계적인 기출 기반 학습이 진행될 예정이고 뒤에다가 EFR이 써놨는데 요거는 제가 나름대로 강의에다 붙인 이름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뭐 이니셜, 에센셜, 포텐셜, 리허설 이런 식으로 셜하고 설 끝나는 느낌으로 좀 라임을 맞춰봤는데 쉽게 표현하면은 이니셜은 기초고 에센셜은 심화입니다. 그리고 포텐셜 요거는 이제 문풀반이라고 보면 되고 리허설 모의고사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요것들이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면은 지금 요게 달력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그냥 제 말만 들으셔도 됩니다. 일단 순서가 이니셜 고체, 에센셜 고체, 이니셜 첨문, 에센셜 첨문, 이니셜 유체, 에센셜 유체 이런 식으로 강의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작년까지는 그냥 이니셜 코스 해가지고 이니셜 고체, 유체, 첨문을 한꺼번에 같이 나갔어요. 그리고 그게 끝나면은 에센셜, 유체, 고체, 첨문 해가지고 또 한꺼번에 쫙 나가고 그랬었는데 올해 커리큘럼에서 좀 시도해보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이 고체 파트의 기출문제를 빠르게 돌려놓고 그리고 남은 시간은 고체 파트에서 필독서라고 꼽히는 책들을 여러분들이 회독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달력상으로 봤을 때는 이니셜 고체 요게 1월 2일에서 시작해서 23일에 끝나요. 그리고 에센셜 고체 1월 30일에서 2월 27일까지 하고서 끝난다. 그러면 1, 2월 거치면은 35개년에 해당되는 고체 파트 문제들은 한 바퀴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남아있는 3, 4, 5, 6, 7 이 기간 동안은 고체 파트 필독서 보고 싶은 것들을 보는 거죠. 근데 이제 개인적인 추천으로는 3월하고 4월 때 고체 파트를 끝내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뒤쪽 기간에서 또 다른 책들도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3월 6일 이니셜 천문 개강하고 3월 27일 종강했다가 4월 3일 에센셜 천문 그리고 이제 5월 1일 날 에센셜 천문 종강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3월하고 4월에 천문 35개년 기출문제 다 돌리고 그 다음 남은 시간 동안 천천서 회독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5월 8일에 이니셜 유체 개강하고 그 다음에 6월 5일에 종강하고 6월 12일에 에센셜 유체 개강하고 그 다음에 7월 10일에 에센셜 유체가 종강됩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은 유체 파트도 35개년 기출문제들을 다 한 바퀴 돌리는 거다.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뒤쪽 기간들을 통해 가지고 뭐 운명기상학 1권, 2권 회독을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병행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8월 7일부터 9월 18일까지 문제풀이반이 7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필독서들에서 임용이 출제가 된 것들 플러스 되지 않았던 것들, 출제가 될 만한 것들을 모아가지고 제가 이제 문제를 임용 스타일로 만들어가지고 제공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과목별 문제풀이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뒤쪽에서 소화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가진 다음에 10월 16일부터 3주간 모의고사 3개가 진행이 된다. 그리고 마지막 11월 6일에는 그동안에 배웠던 것들 영역 총정리할 수 있는 스페셜 강의 마지막에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시험은 이제 뭐 11월 21일 요때 보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1년이 다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뭐 빠르게 설명을 드렸는데 어떤 느낌인지는 조금 오셨을 거라고 보고 요거에 대한 강의 계획서는 제가 카페에다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면서 천천히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뒤쪽에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은 이니셜 고체 해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기출 문제들을 어떤 강의에서 다루게 될지 요거를 리스트가 쫙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 보시면서 미리 예습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지금 요게 이제 아마 12월 초쯤 올라가겠죠 이제 영상이 정확하게 며칠에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요 영상을 보시고 일단은 지구과학 정재준
요거 다음 카페에 있는데 여기에 무조건 오셔 가지고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 인강을 들으시건 안 들으시건 상관없이 여기에 그래도 꽤 의미 있는 자료들이 많거든요. 기출 문제들도 문항별로 다 정리가 되어 있고 그 안에서 선생님들이 했던 질문들, 그것들도 댓글들도 인강 수강생이 아니어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임용 참고 자료도 은근히 도움되는 것들도 많기 때문에 인강을 수강하지 않으시더라도 가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다음에 인강을 수강하신다면은 저 카페는 반드시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저 카페를 활용하지 않으시는 거는 굉장히 좋은 부가 서비스를 안 쓰고 그냥 내비두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카페에 단순하게 올라와 있는 자료뿐만 아니라 Q&A도 상당히 빠르게 답변을 해드리기 때문에 Q&A도 활용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여러분들 공부에 도움되는 스터디도 제가 주관해가지고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거기 참여해가지고 여러 가지 부가 서비스를 누려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뒤쪽에 뭐 페이지별로 다 정리를 해놓긴 했는데 여기 화면에서 보시는 것보다는 아까 소개해드린 요 카페 들어가셔가지고 정리된 문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모든 강의에 적용이 되는 건데 한 주에 6강씩 진행된다. 그리고 어떤 거는 4주, 어떤 거는 5주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들 쭉쭉 보시고 뒤쪽에 뭐 포텐셜, 리허설 이쪽 부분도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내용도 뒤쪽에서, 이런 거에 대한 뭐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OT 때 또 한 번 더 하니까 그때 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뒤쪽 보면은 앞에서 이제 체계적인 기출 기반 학습 진행, 여기서 이제 강의를 통해 가지고 개념 수집, 그리고 어려운 개념 이해할 수 있는 거, 그다음 개념 정리하는 거, 어떻게 보면은 요 과정을 여러분이 시간하고 에너지를 쓸 거를 제가 미리 해가지고 퀄리티 좋게 만들어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이 기출 기반 학습에 하는 거를 동의를 하신다면은 강의를 수강하시는 거는 절대 후회가 없으실 것 같고,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저한테 투자를 해주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가치를 돌려드릴 테니까요. 혹시나 망설이시는 분들은 너무 고민 걱정 많이 하지 마시고 저랑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는 Q&A 시스템, 요것도 이제 아까 썼던 그 지구과학 정재준 요거 카페랑 관련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할 때 항상 이 질문을 해결해 줄 사람이 없는 게 이 수험생들의 굉장히 이제 애로사항인데, 물론 뭐 요즘에 뭐 챗GPT 나오고 제미나이 나오고 그런 도구들이 있지만 그 도구들의 맹점은 뭐냐면은 틀린 이야기를 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10번 중에 9번 맞는 말을 해도 하나 잘못된 얘기 쓱 집어넣어도 우리가 알아차리기가 굉장히 어렵다. 물론 요구를 조금 더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하고 질문 요청할 때도 뭐 확실한 출처 기반으로 해줘, 그런 거 하면 확실히 좀 줄어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하진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뭐 챗GPT나 제미나이 그런 거 많이 써먹는데 걔네들의 장점도 분명하게 있지만 하나의 명확한 단점이 뭐냐면은 그럴싸한 오답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 자료 전체의 신뢰도가 약간 의심스럽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래도 제가 챗GPT나 제미나이보다 빠를 순 없겠지만은 그래도 정확도와 신뢰도만큼은 훨씬 더 높은 자료를 제공을 해드리거든요. 왜냐하면은 저는 이제 책임을 지니까 제가 잘못된 이야기,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드리면은 직접적으로 욕을 먹잖아요. 그리고 저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그게 저한테는 엄청나게 큰 책임감과 또는 뭐 두려움 이런 걸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출처 기반으로 답변을 해드리려고 하고 책을 더 많이 찾아보고 책에서 없으면 논문 뒤져보고 그런 과정들을 거쳐가지고 답변을 드리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다 더해가지고 저도 챗GPT를 활용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 질문을 하는 게 챗GPT의 진화된 버전인 거죠. 저는 챗GPT를 가지고 있으면서 검증도 하고 이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실제 우리가 자주 보는 필독서까지 검색을 해가지고 임용스럽게 만들어서 선생님들이 궁금한 포인트를 정확하게 짚어드리니까, 아무튼 결론적으로 챗GPT, 제미나이만큼이나 쓸모가 있는 사람이니까 Q&A 시스템도 많이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 번째 보면은 이제 요거는 올해 좀 한번 도입을 해볼까 생각을 하는 건데, 함께 공부하고 성장하는 크루 시스템 해서 이제 인강이라고 하는 게 제가 약속된 날짜에 약속된 강의를 올려드린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거를 다 보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그 강의마다의 진도율까지는 안 보이지만 전체 진도율은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가끔 가다 보면은 아니 우리 선생님들이 다들 부자신가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어떻게 그렇게 강의를 신청을 해두시고 이렇게까지 안 듣는 선생님들이 계실까? 이게 뭐 중간에 듣다가 만약에 안 들으는 선생님이다, 그러면 제 강의가 별로여가지고 안 듣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예 0%인 선생님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생님들의 마음을 좀 감정이입해서 생각을 해보자면은 아마 이 완벽한 순간에 시작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는데,
그것보다는 내가 100%가 아니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게 중요한 시험이거든요, 임용은.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반영을 해 가지고 이 인강 진도율까지 좀 체크를 해 가면서 서로서로 강의 인증도 하고, 그다음에 그날 배웠던 강의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도 나눠 보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이런 거 저런 거 이야기해 보고, 그런 거를 같은 진도를 맞춰 가지고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생기면 훨씬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혼자 할 때보다 같은 동료들이 있으면 훨씬 더 외적인 동기도 많이 얻을 수 있게 되니까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해 보면서 이번에 요 크루 시스템 한번 운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작하는 선생님들이 뭐 전부 다 1월 1일에 다 시작해야지 요런 마음으로 또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1월 초, 2월 초, 3월 초 이렇게 시작하는 스타팅 멤버들을 모아가지고 그 선생님들이 같이 좀 이렇게 달려나가는 그런 느낌을 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1월 2일에 강의가 첫 번째로 올라가는데 그 강의부터 요 크루 시스템에 참여를 하고 싶다, 그 선생님들은 이제 12월 말에 또 이제 이걸 모집을 할 거거든요. 한 12월 25일 그때부터 12월 말 그때까지 요 1월 크루를 모집을 할 거라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참여를 해서 인강 진도도 같이 체크하고, 그리고 강의에서 제가 드리는 그 백지 자료들 그것들 이제 인출하는 연습도 서로 인증도 하고, 모르는 개념 서로 이야기도 해보고,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해가지고 만약에 1월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은 2월 말 되면은 이니셜 고체, 에센셜 고체가 끝나서 고체 한 바퀴가 돈단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은 암석학개론 책 하나 정해가지고 그 멤버들로 스터디를 꾸려도 되고, 그렇게 되면은 굳이 뭐 다른 데 가가지고 스터디 또 구하고, 그렇게 되면은 인강 공부 따로 스터디 공부 따로 이런 식으로 막 투트랙으로 가는 선생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좀 힘들거든요. 그것보다는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결에 맞춰가지고 같이 뛰어갈 수 있는 그런 동료들 한번 만들어 드릴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지속성을 위해서 연간 쌤팩이라고 해가지고 1년짜리 다 끊으신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 선생님들 위주로 좀 스터디가 구성이 될 거라는 거,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 근데 요거는 이제 뭐 제 머릿속에서 나온 그냥 기획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제 관심이 없으시면은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터디 모집을 올렸을 때 관심이 있는 분들은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합격자의 마음가짐 소개하고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제가 강의를 하는 강의 철학을 생각을 해보자면은, 결국에 저는 선생님들이 35개년 모든 기출 문제를 공부 안 한 후배에게 막힘없이 설명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들어 드리는 게 제 목표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만약에 누군가를 가르치고 설명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면은 시험에서도 자연스럽게 좋은 결과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만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92년도부터 2026학년도까지 35개년 문제를 전부 다 풀 수 있고 전부 다 원활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2027학년도 시험을 못 푼다는 거는, 이거는 선생님 잘못이 아니라 그 문제를 만든 평가원 잘못입니다. 그런데 또 이제 그런 이변은 또 거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올 한 해의 목표를, 나는 이제 내가 친한 후배가 있는데 그 친한 후배가 공부 지지리도 안 한다. 근데 임용을 공부하고 싶은 마음은 있다. 그 존재 한 명 떠올려 주시면서 그 존재한테 이 문제를 설명하는 식으로 공부를 해 보시는 거예요. 그럼 또 어떤 점이 있냐면은, 이 가상의 존재한테 내가 설명을 해요. 그러면은 그 가상의 존재가 고개만 끄덕끄덕 거리지는 않을 거예요. 이런 설명에 대해서 근데 그거는 뭐야? 그건 왜 그런 거야? 갑자기 그걸 왜 써? 근데 이 문제에서 말하는 게 뭐야? 등등등 해가지고 다양한 질문들이 따라올 수 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막힘없이 설명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거는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도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올해 목표를 세우실 때 임용 합격이라는 목표를 세우시기보다는 내가 그동안 35개년의 기출문제를 다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 이게 훨씬 더 구체적이고 분명하거든요. 그렇게 명확한 목표를 세웠을 때 조금 더 달성할 확률이 높아지니까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 마인드 한번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페이지는 이 지금 제 일기장인데, 실제 요게 이제 2016년 3월 2일에 쓴 미래일기예요. 그러니까 2016년 3월 2일에 2017년 3월 2일에 나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이제 일기를 쓴 거죠. 그래서 부끄럽지만 내용 한번 보면은, 오늘은 2017년 3월 2일이다. 합격을 한 기쁨도 이제는 퇴색하고 걱정이 앞선다. 아이들과의 첫 만남이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다. 열정적이었던 2016년을 보내고 세종수석으로 합격한 지도 어느새 2주나 흘렀다.
할 수 있을까 의심 많던 교원대 꼴찌 입학생은 이제야 두 다리 힘주고 일어섰고 오늘이면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된다. 물론 요거 일기에서 이제 세종수석이 아니라 뭐 충북수석이긴 하지만 그리고 여기 뒤쪽에서 내용이 뭐냐면은 실제로 이제 뭐 어떤 학교에 가가지고 교무실에서 어떤 선생님들을 만나고 어떻게 인사하고 3월 2일 개학식 날 처음 만나는 학생들은 어떻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써놨거든요. 근데 좀 신기한 거는 이 일기장에다가 제가 그냥 가상으로 중학교 3학년 1반 담임이고 뭐 옆자리에 어떤 여자 선생님이 앉고 그 선생님과 이런 대화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썼단 말이죠. 근데 실제로 2017년 3월 2일에 중학교에 발령 나고 그 다음에 3학년 1반 담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다 뭐 이제 우연의 일치기는 하겠지만은 어쨌든 뭐 제 입장에서는 좀 신기한 일인 거죠. 그리고 이제 요거를 기반으로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모든 시험이 다 그렇지만은 이 합격과 불합격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출제위원들이 낸 문제를 보고 내가 문제를 풀고 내가 낸 답안지를 정체를 알 수 없는 채점위원이 채점을 하고 그 점수로 인해서 합격과 불합격이 부여되는 거이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불확실성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서 내 1년의 시간이 평가가 돼요. 내가 열심히 했건 띵가띵가 놀았건 결과가 어떻냐에 따라 가지고 내가 정말 열심히 했지만 외부에서 봤을 때는 공부를 그렇게까지는 열심히 안 한 사람이 돼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얼마나 짜증나요. 그래서 저도 이제 수험생 시절을 보냈으니까 그런 기분과 막막함을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때 당시에 저는 그 불확실성이 너무 싫어서 그것 때문에 진짜 빨리 합격하고 싶다. 오로지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뭐 합격해가지고 학교 현장 가가지고 뭐 고생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내가 어떻게 하기 나름인 거고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와는 별개로 합격 불합격이 다른 사람 손에 달려 있으니까 이게 너무 싫다. 그래서 더 이악 물고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자극이 되는 좀 이야기를 하자면은 작년에 제가 열품타라고 해가지고 그 공부 시간 체크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스터디를 만들어가지고 같이 선생님들하고 해봤는데 선생님들 공부 시간이 제가 예상한 것보다 너무 낮습니다. 진짜 마음 먹고 이게 뭐 일 병행을 한다 뭐 육아를 한다 그래서 이제 시간 자체가 적은 거면 모르겠지만은 시간을 많이 투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그럴 때마다 유튜브에서 뭐 순공 시간 몇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뭐 그런 거 보고서 시간을 좀 의도적으로 많이 안 가져가는 뭐 그런 케이스들도 있지만은 어쨌든 이 절대적으로 합격에 필요한 시간들이 있거든요. 내가 학습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지 않는 한은 시간 투자는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확실하게 해주셔야 되고 공부에 방해되는 것들 전부 다 치워버리셔야 됩니다. 저도 그때 당시에 스마트폰이 항상 문제여가지고 스마트폰 치우고 폴더폰 쓰고 밥은 무조건 학식 먹고 이런 식으로 생활을 굉장히 단순화시키고 내가 쏟아부을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는 전부 다 공부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공부할 때 생각해보면은 순공 시간이 아니라 도서관에 자리 잡고 앉아있는 그런 시간이 최소 10시간? 좀 많이 한다 싶으면 13시간, 14시간 이랬거든요. 물론 요거 자체 이 시간 동안 계속 공부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시작 발동 걸리기까지는 오래 걸리는데 발동 한번 걸리면은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화장실도 안 가고 그대로 쭉 공부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생활까지 불규칙해버리면은 발동은 영원히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발동이 언제 걸릴지 모르니까 도서관에 일단 계속 앉아있자. 그러다 보면 언젠가 발동 걸리겠지. 이런 식으로 시간을 확보를 해놓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본인의 학습 성향이나 스타일들을 잘 파악을 해두시고 또 제가 이런 말씀 드렸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뭐 10시간, 13시간 이런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도서관 앉아가지고 멍 때리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고 산책도 한 바퀴 갔다 오고 그랬지만 도서관 안에서 머물렀던 시간이 요거라는 겁니다. 왜냐면 저 언제 발동 걸릴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런 전략을 택했던 거지 무조건적으로 뭐 10시간 이상 안 하면 떨어진다 이런 생각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여러분의 학습 성향이나 그리고 뭐 시간과 에너지 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단순화시킬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단순화시켜가지고 시간 확보해 두시고 그리고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은 최대한 투자를 하자. 딱 1년만 고생하면 됩니다. 이 1년 동안은 너무 인간성 체크하지 마시고 어차피 이거 합격 한번 넘어가고 나면은 특히나 우리 교사들은 직업적으로 고민할 부분은 거의 없거든요. 물론 뭐 학교에서 이리저리 힘든 일이 있겠지만은 어쨌든 우리는 직업이 보장되는 신분이기 때문에 진짜 눈 딱 감고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은 최대한 몰입해서 원하는 결과 이끌어내셔야 됩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는 작업이기 때문에 마음 굳게 먹으시고 그 다음에 이 불확실성이 가득한 이 시간 속에서 제가 일기를 이런 식으로 적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아까 제가 도입부에 이야기했지만은 저도 정말 백지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할 수 있다.
그 마음을 항상 견지하시면서 올 한 해 제대로 한번 보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할 건데, 제가 이제 강의마다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 좀 동기부여 해드리는 말을 해드리려고 해요. 작년에 그런 부분을 많이 좋아해 주셨어 가지고. 그래서 전공 내용적인 부분도 물론 잘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힘들고 고민되고 막막하고 방황하는 그 시점에서 여러분들을 좀 잡아줄 수 있고 케어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도 많이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합격 설명회는 요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꽤나 긴 영상이 될 것 같은데,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올 한 해 저랑 함께 하시는 분들은 시험 때까지 재밌게 한번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 다음 강의 이니셜 코스 고체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